제가 참 마음에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학창 시절에 민주화 운동한다고 옥고도 3년 이상 치르고 그런 가운데서 전혀 이게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참 괜찮은 그런 친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심부름꾼으로 서민 중심의 정치를 실현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원욱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이원욱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찾아뵌 이후 김한표 의원님께서 이원욱 의원님을 칭찬을 해주셨어요. 네, 칭찬받으신 소감 어떠세요? 그러니까요. 가슴이 지금 막 뛰는데요. 만약에 우리 김한표 의원님이 저를 칭찬 안 해주셨으면 제가 추천할 만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칭찬 트로피입니다. 받아주시죠. 우와!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한표 의원님을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크게 온 국민이 보는 국회 방송 이 TV에다 대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한표 형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원욱 의원님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균형 감각을 절대 잊지 않고 친근하고 또 우리 서민의 아픔을 잘 어루만져주는 너무나 훌륭한 그런 면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원욱 의원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원욱 파이팅! 이 자리에서 큰절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원욱 의원님께서는 학창 시절에 사실 법조인이 꿈이다. 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조인의 길을 포기하고 학생운동에 뛰어드셨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희 때는 1980년도에 이제 군사구태타로 정권을 잡고 그리고 학교는 경찰들이 잔디밭을 다 이런 장악하고 그래서 학생들은 거기에서 아무 얘기도 심지어 뭐 대통령 욕하다가 그 자리에서 점심 먹다가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시절이었는데 굉장히 그 현장이라고 하는 게 두렵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그 시위 현장에 들어가 있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어느 순간 여학생이 한 명이 끌려가요 경찰들한테. 옛날에 이제 백골단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근데 머리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제 앞을 지나가는데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굉장히 술을 많이 먹었던 것 같고요. 뭐냐 도대체 이게 가치 문제, 뭐 올바름의 문제, 정의의 문제 이런 걸 떠나서 최소한의 그 정도의 용기조차 없는 사람이 이원욱이었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볼 것인가 하는 생각에 학생운동 전선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영화 속의 한 장면이 좀 그려지는데요. 네, 실제로 영화가 아니라 경험을 하셨군요. 네, 의원님께서는 정치인이기도 하시지만 책을 쓰신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분들께서 자서전 위주로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대체 에너지의 중요성을 청소년에게 알리는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출간하신 이유 듣고 싶네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이제 기후변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전문가들하고 만나면서 뭐 등등 하면서 이제 하게 됐고요. 그 책을 모아서 1차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백과사전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미래에너지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에너지의 생산, 저장, 이용, 이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의 요구가 조금 더 강해진다면 어른들도, 우리 정책을 이발하는 어른들도 조금 더 빨리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나라고 해서 그 주 대상 고객층을 중고등학생에 맞게 신재생 에너지 백과사전과
미래에너지 백화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또 문화유산의 환수, 회복에도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현재를 사는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의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갖게 되신 이유와 기억에 남는 경험 있으실까요? 문화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자리, 원래 만들어진 그 자리에 있을 때 진가와 빛을 발휘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 한국이 힘들었던 식민지 시절 이때 너무나 많은 문화재들을 약탈당하고 65년도 한일 협정을 할 때 의제화시키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있는데요. 가장 의미 있었던 일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조선왕실의 의궤를 갖고 오는 환수하는데 여러 시민단체 사람들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해서 이제 그거를 갖고 오는데 기여를 한 바 있고요. 또 많이 안타까운 거 중에 하나가 고종 황제의 그 투구 있지 않습니까? 투구? 네. 전쟁할 때 쓰는 투구. 네. 이 투구가 일본에 있는데요. 투구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건 옛날부터 적장을 항복시켰다.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빨리 한일 관계에서도 그렇고 반성의 의미에서라도 빨리 돌려줘야 되는 물건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화성이 지역구이시잖아요. 지역의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사업,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신도시에는 대부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에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장 스트레스가 뭐겠어요? 교통. 그렇죠. 출퇴근. 그렇죠. 네. 출퇴근 교통. 이 대중교통망을 어떻게 편하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게 제일 큰 고민이었고요. 네. 그래서 20대 국회 들어서 전반기에는 제가 그래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을 하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그 협의들을 했었고 일정 부분 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제 좀 풀려 있고요. 사업을 잘 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국가 예산. 그래서 기획재정위원회로 또 옮기게 됐습니다. 네. 의원님, 이제 다음 칭찬 주인공을 소개해 주실 차례인데 예. 어떤 분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어른이시고요. 그리고 후배들을 항상 지극한 마음으로 대해 주십니다. 항상 따라 배우려고 저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부의장을 하신 정가변 국회의원님이십니다. 정가변 의원님, 이원욱입니다. 의원님을 칭찬 릴레이로 축하드리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좋은 곳으로 바르게 이끌어 주셔서 큰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바른 정치하고 서민을 위한 정치하고 우리 아이들의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 이 에너지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서민 중심의 정치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